여러분 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입양해온 이 아이를 옆에다가 놓고 좀 예쁘게 배경이 됐나요? 놓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그 카페 창업기 1탄을 너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해가지고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렇게 오픈한 저희의 첫 번째 카페 전동주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근데 그 전에 지난번 영상에서 카페 인테리어 하는 모습이나 빵을 배운 모습을 거의 다 그냥 말로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제가 옛날 영상들이랑 사진을 막 찾아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과 사진으로 다시 한번 짧게 그 카페를 만들어갔던 과정을 보여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인테리어 공사 하루 전.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사 시작 전날입니다. 마지막 공사 전 모습을 찍어 놓으려고요. 공사 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가게에 갔어요. 열고 나가볼게요. 녹슨 이렇게 나가면 아주 난장판. 이 모습을 기억해놔야 돼요. 나중에 어떻게 예쁘게 바뀔지 진짜. 이렇게 여기가 2층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것도 다 긁어내고 다시 입혀야 되는 작업을 해야 돼서 이게 제일 힘들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다 데크 다시 깔아야 하고. 다 낡았어. 2층 문 열고 들어가면 짜라랑 이렇게 2층 있습니다. 2층 해가 정말 너무 잘 들어요. 이 통창 때문에 사실 여기 너무 하고 싶었어가지고 지금 이 통창을 그 포토 스팟으로 만들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만들 예정이에요. 지금 보면은 여기 타일도 진짜 오래된 타일이어가지고 다 바꿀 거고 창틀도 바꿀 거고 아주 이 난장판을 어떻게 바꿀지. 이제 내일은 철거를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쭉 가는데 다음 주는 아마 눈에 보이지 않는 공사가 들어간다고 해요. 이 공간이 이 동네에서 너무 예쁜 그런 공간 탄생했으면 좋겠고 다른 분들도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공사 전날 마지막 기념 사진을 남겼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카페 전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전기, 목공, 도장, 타일 여러 공사들이 진행이 됐어요. 화장실도 없던 곳이 생겼고요. 1층 카페 바와 디저트 진열장 그리고 2층 창가석 자리는 목공으로 만들어졌어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열심히 베이킹을 배우러 가고 테스트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드디어 영업신고와 사업자 등록도 진행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만 해도 되지만 음식을 다루는 곳은 위생교육과 영업신고증을 필수로 발급받아야 해요. 그렇게 카페 전동주택에 간판이 달렸습니다. 이날은 정말 심장이 두근두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카페 이름을 바꿀 수도 없다! 난생 처음으로 가게 로고도 만들어서 스티커, 진동벨, 컵홀더 등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드디어 오픈을 예고하는 현수막도 달았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가구는 조립되지 않은 가구들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계속 가게에서 가구 조립을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카페 전동주택이 탄생했어요. 카페에 데크도 생겼고요. 밝고 화사한 느낌의 카페 전동주택이 탄생했어요. 예쁜 꽃도 심었고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찾아주셔서 하루 12시간씩 쉬는 날 없이 매일매일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아직 초보 사장에게는 하루하루 미션을 하는 기분이었지만 그 또한 즐거운 시간들이었어요. 카페 전동주택의 대표 메뉴는 곰돌이 라떼, 곰돌이 슈페너, 그리고 핸드메이드 스콘 크로플이었어요. 곰돌이 슈페너는 곰돌이 잔에 만든 달달한 슈페너라서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됐어요. 굉장히 단순하죠? 커피를 안 좋아하시던 분들도 곰돌이 슈페너는 맛있다고 매일같이 오시는 손님들이 계셨어요. 일반적인 아인 슈페너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구운 과자 위주의 빵을 매일 아침 만들었어요. 그 중에서 스콘이 대표 메뉴였는데 아침마다 버터를 자르고 밀가루를 치대면서 만든 저의 시그니처 메뉴였죠.
제가 만든 스콘은 단지 푸석한 스콘이 아니라 정말 바삭한 식감이 살아있었고 지금도 어디 가서 스콘을 먹어도 제가 만든 것만큼 맛있진 않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근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크로플. 크로플은 크루아상 생지를 구워 만드는 디저트죠. 크루아상 생지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맛도 크기도 달라지는데 정말 많은 업체의 생지를 테스트해보고 고른 업체가 있었어요. 크기도 크고 구웠을 때 흘러나오는 버터의 향과 바삭함이 정말 말해 뭐였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는 아이스크림도 싼 바닐라 마시면 맛없는 거 아시죠? 진하고 딥한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올렸어요. 주변 학교 학생들은 이 크로플을 먹으러 정말 많이 와주셨어요. 그렇게 전농주택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봄에는 테라스에서 느끼는 살랑살랑한 바람에 취하고 여름에는 통창에 비치는 쨍하게 푸릇한 나뭇잎과 하늘이 돋보였고 가을에는 통창에 비치는 낙엽 그리고 겨울에는 흰 눈이 내리는 걸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카페였답니다. 그러나 힘든 일도 많았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업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라질 거라는 전망이 많아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몇 달 만에 대유행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출입 명부 작성, 인원 제한, 백신 접종 여부 등 부가적으로 체크해야 할 일이 늘어났어요. 얼마 전에 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살아남기라는 SNL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웃긴데 웃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정부 방침에 가게도 노력하는 만큼 손님분들도 다 함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았겠지만 몇몇 지켜주시지 않는 손님들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예로 그때 당시에 인원 제한이 있었죠. 일행이 아닌 척하고 들어왔는데 일행이었고 특히 2층은 CCTV가 있긴 하지만 바로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로 들어오셔서 위에 가서 같이 앉으시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출입 명부도 왜 작성해야 되냐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래도 저 때 코로나 시기에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새로운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띠리리링 네, 카페 전농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띵띵 보건소인데요. 네? 며칠 전에 코로나 확진자분께서 그 카페에 다녀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어서 동선을 다 하나하나 찾아낼 때였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경에 거기 가셨다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CCTV 다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가지고 방역을 해드리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자체적으로 방역 진행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야 너도 나도 다 걸린 코로나였지만 저 때까지만 해도 정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이렇게 손에 꼽힐 만큼이었기 때문에 그 동선도 다 오픈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란 거죠. 상상은 많이 해봤어요. 확진자가 우리 카페에 왔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 장사 못하는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조금 늘어나는 시기였어가지고 카페 문을 닫으라고는 안 하시고 몇 달 며칠 몇 시경에 방문했다고 하고 무슨 옷을 입고 가셨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분 나오는 CCTV 다 찍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출입 명부를 제출을 했어요, 보건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이미 며칠이 지난 상황이었고 뭐 의미가 있나 싶었지만 그래도 온갖 소독제로 다 뿌리고 다녔습니다. 저희 가게가 좀 장점이 환기가 굉장히 잘 되는 가게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더 추가 확진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왜 우리 하필 왜 우리 카페일까? 그 여기 수많은 카페 중에 왜 우리 카페일까? 막 이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또 그 시기 때 자영업 해본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별로 없었을 때 몇 명의 소수만 겪어볼 수 있는 또 그런 경험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카페 하면서 또 힘들었던 경험이 베이킹실이 원래 좀 살짝 쌀쌀해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도 달려있고 이렇게 하는데 겨울에는 이게 오래된 주택 건물인데다가 그 베이킹실이 원래도 좀 추운 공간이다 보니까 정말 너무 추워가지고 발이 동상은 아니고 동창이 걸렸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매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동창이 한 번 걸린 발은 관리를 못 해주면은 계속 매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고생을 하고 있고 정말 너무 발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왜냐면 되게 젊은 여자 사람이 와가지고 발이 뭐 요즘 시대에 동창이 걸려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보시더니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 발이 이 지경이 됐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카페에서 하루 종일 12시간 서서 일합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혈액순환도 안 되고 뭐 이런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고, 그래서 참 자영업이 힘들어요. 서서 오래 일해야 되고 뭐 이렇게 혈액순환도 안 되고 춥고 덥고 이런 데 너무 노출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 외에도 눈 뜨고 손님한테 컵 뜯긴 이야기, 커피 똥물 뒤집어 쓴 이야기, 이런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 에피소드는 제가 영상 따로 하나 제작해 놨으니까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봐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제 거기가 좀 동네 카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독보적인 예쁜 카페를 만들고 싶다, 이런 좀 욕심이 있었어가지고 할로윈데이, 크리스마스에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할로윈데이에 그 알바분들이랑 풍선 엄청 불어가지고 붙이고 꾸미고 해가지고 실제로 할로윈데이 때 동네 꼬마들 와서 사진 찍고 가기도 했었고요. 크리스마스는 진짜 초대형 트리 사가지고 넣고 막 꾸미고 가게에 소품 넣고 막 조명 달고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버는 돈 다 여기다 쓴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면서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욕심이 좀 과했던 거죠. 예쁘게 꾸미려고 사고 뭐 하고 신메뉴도 출시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버는 만큼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그 덕분인지 찾아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단체 주문도 받으면서 즐겁게 장사를 했어요. 이렇게 예쁘게 꾸민 눈 오는 날의 전용주택은 정말 너무 예뻤었고요. 그때 맞춰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눈이 펑펑 오는 겨울날에 예쁘게 꾸며진 2층에 앉아서 통창으로 내리는 눈을 보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하겠어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죠. 그러나 저는 그날마다 죽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단 눈 쓰느라고요. 카페 전용주택에 2층 올라가는 길이 외부 계단이에요. 그래서 눈이 그대로 떨어지니까 염화칼슘을 아무리 뿌려도 이게 쌓이는 속도를 못 쫓아가가지고 진짜 계속 하루 종일 쓸었어요. 그래서 막 손 얼고 발 얼고 그 가게를 눈 오는 날 바라보면 너무 예쁜데 거기서 저는 이제 눈을 쓰는 거죠, 계속. 알바 친구들한테도 물론 좀 쓸어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너무 추운 날 밖에서 눈 하루 종일 쓰려고 할 수 없잖아요, 알바 친구들한테.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장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랑 저희 부모님은 아무 죄 없지만 그냥 하루 종일 눈을 쓸었습니다. 이렇게 꽃길만 걷고 돈 세다 코피 흘릴 것 같던 날들이 지나고 전농주택에도 겨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이 부분을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고려를 했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창업이 처음이었고 잘 몰랐던 거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 1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동네 상권에 학교가 있고 교육청이 있는 상권이었는데 학교엔 뭐가 있습니까? 방학이 있어요. 그나마 여름방학 때는 덥잖아요. 더우니까 사람들이 커피도 많이 사 마시고 시원한 음료도 많이 사 마시고 에어컨 바람 쐬러 들어오고 이래서 여름에는 그 정도가 아니었는데 정말 겨울은 혹한 게 그 자체였습니다. 일단 학교가 방학을 하니까 학생이 없죠.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많이 찾아주셨는데 선생님들도 없죠. 평일 오전 이럴 때는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어머니 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 어머니 분들도 안 계시죠. 그냥 뭐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점심시간에 교육청분들이랑 옆에 주변에 몇 개 안 되는 회사원분들이 와주시는 게 정말 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출이 정말 거의 반토막 쫙 이렇게 나면서 이거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뭐 이번 달 월세는 낼 수 있는 게 맞아? 아니 그리고 알바 다 뽑아놨는데 갑자기 겨울이라고 다 잘라버릴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때 막 시간을 조금씩 줄이긴 했습니다. 막 사정해서 우리 30분 1시간씩만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막 사정을 했어요, 알바분들한테. 너무 매출이 안 나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고 물론 예상하고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놓친 거죠. 이것도 하나의 경험이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과연 저는 그 혹한기를 어떻게 보내고 그 뒤에 카페 전농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는 다음 3편에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1탄에서 또 이제 좀 걱정되는 마음에 길게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뭐 인건비나 재료비나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는 지금 한 3, 4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코로나가 이제 없어질 거야 라고 해서 창업을 했더니 정말 대대적으로 코로나가 더 심하게 이제 퍼져나갔고 정말 경제 안 좋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을 때여가지고 그때 그 댓글 달아주신 분의 그런 걱정이 어떤 부분인지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 제가 매출 이런 거를 좀 공개하고 싶어가지고 찾아봤어요. 옛날 포스 업체도 들어가 보고 자영업자분들이 쓰시는 매출 관리하는 어플이 있어요. 거기도 들어가 봤는데 이게 3, 4년 전이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나오더라고요. 안 보여요. 매출을 이제 뭐 첫 달에 얼마를 했고 그 혹한기 때 얼마까지 떨어졌고 이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조금 더 찾아보고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3편도 기대해 주시고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도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꿈을 안고 나만의 카페를 만들었지. 즐겁고 행복했어. 그러나